한밤 한 권 오늘 들려드린 책은 영정조 시대 실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이덕무의 글을 옮겨 적은 문장의 온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두 권의 책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엮은 거거든요. 하나는 이목구심서, 하나는 선귤땅 농소라는 이덕무의 소품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덕무 하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간서치 아시죠? 간서치전. 책만 보는 바보, 책만 아는 바보, 책만 읽는 바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책 덕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2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혹시 보셨는지요? 거기서 배우 차태현 씨가 맡았던 배역의 이름이 이덕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덕무라는 실존 인물, 그리고 역시 실존 인물이었던 그의 처남 무사 백동수의 이름을 빌려서 거기다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만든 허구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상업적 영화에서 차용을 해가고 싶었을 만큼 이덕무라는 그런 존재가 아주 흥미롭고 또 관심이 가는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서얼 출신이었습니다. 당연히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평생 궁핍하게 살았겠죠. 그랬던 이덕무를 등용하고 그야말로 중용했던 왕이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특히 이덕무의 글이 우아하면서 훌륭하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고요. 이덕무가 글 읽는 소리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덕무가 규장각에서 숙직을 하는 밤이면은 정조가 조용히 와서 밖에 서가지고 이덕무가 글 읽는 소리,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돌아갔다는 일화가 전해진답니다.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거의 브로맨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덕무는 연암 박지원 또 초정 박제가 같은 인물과 서로 가까이 교류하면서 정조 시대의 문화 통치의 어떤 유산 또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규장각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위대한 백년이라고 일컬어지죠. 18세기의 문예 부흥을 이끌었던 주인공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덕무가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냐면 요즘의 한류처럼 이덕무가 쓴 글이 청나라 시단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문인들 중에 팬덤이 형성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 정말 시를 잘 쓴다. 글을 잘 쓴다. 만나보고 싶다. 이럴 정도로요. 당시에 우리나라 문인들 또 선비들은 대부분 청나라 것, 중국 것 하면 무조건 칭송하고 그게 유행이다. 그게 뭐 따라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덕무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덕무가 쓴 글을 보면 얼마나 이 조선의 자연 그리고 조선의 사람들을 애틋하게 여기고 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요즘 말로 치면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 책에서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대부분의 글을 20대 초반 중반에 썼거든요. 근데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어떤 관조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소확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덕무는 이미 조선시대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한 말 한마디 같은 걸 그냥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에 깊이 감탄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덕무였던 것 같습니다. 소인의 마음, 대인의 마음 보면 진짜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소인의 마음 속에는 뭔가 뾰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막 찔리지 않으세요? 왜 마음이 꼬였다고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인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넓은 거죠. 정말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슬픔을 위로하는 방법이 정말 좋았어요. 슬픔 너무 슬프면 정말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을 만큼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나를 위로해 주는 게 바로 책이었다. 내가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역시 간서치 맞죠? 책만 아는 바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글을 사랑하고 책을 좋아하는 그야말로 책 덕후께서도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그 아끼던 책을 팔기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책을 팔아서 밥을 먹고 친구한테 자랑까지 했습니다. 여보게 맹자께서 친히 내게 밥을 지어 먹이셨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그 자랑을 들은 친구도 역시 가난한 선비였는데 그 길로 가서 책을 팔아서 이덕무에게 술 한 잔을 사줬다고 합니다. 눈물겹지 않습니까?
오늘날 덕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이거 한정판. 그걸 절대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한정판이니까요. 근데 조선시대 책은요, 한정판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대량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귀한 그 리미티드 에디션을 판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실학자였습니다. 현실이 제일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 역시 학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뼛속까지 실학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좋았어요. 말은 형태가 없는 글이고 글은 형태가 있는 말이다. 말하실 때, 글 쓰실 때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지 않으십니까? 막 나를 돌아보게 하고 막 그런 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그 무슨 고전 같은 거 추천하잖아요. 요새는 별로 안 하던데 예전엔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어느 대학에서 선정한 꼭 읽어야 하는 고전, 어느 신문사에서 뭐 발표한 필수 고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사실 외국 작가들의 책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덕무가 남긴 아름답고도 섬세하고도 의미 있는 소중한 문장이 담긴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고전은 좀 너무 그동안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번 기회에 이덕무의 이덕무의 글을 옮겨서 엮은 문장의 온도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우리 고전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밤에 너무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 하는 분들에게는 책 덕후, 간서치, 이덕무의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글 속으로, 책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지금 책을 꺼내기엔 좀 늦었다고요? 괜찮습니다. 귀로 하는 독서, 한밤 한 권이 있었잖아요. 너무 방송 멘트인데요. 할 수 없습니다. 방송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 방송 멘트가 입에 배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밤 한 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책장에 또 하나 좋은 책을 꽂아둡니다. 이덕무의 문장의 온도였습니다.